minus 5, 4, 3, 2, 1.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of Discovery. Hoisting. 우주의 삶 제3장 우주 여행의 제약 2008년 6월 11일 미국 콜로라도 보울더에서 마샬 비안 서머즈에게 게시되었다. 전에 알려주었듯이 우주여행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다차원 여행은 시도해본 종족 대부분에게 비참한 일로 판명이 났다. 인류 과학 수준으로 볼 때 우주여행이 엄청나게 빠르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시간이 걸린다. 선진국이 밀집된 우주 지역에서는 여행과 무역이 제한되어 있어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칫하면 다른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여행 규칙과 무역 규칙을 어기게 된다. 우리 은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여행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상상이다. 현 시점에서 차원 여행은 시도해보는 종족마저 거의 없을 만큼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상황을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찾아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탐구하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될 만큼 공간의 차원은 완벽하며 차원 간의 경계는 은밀하다. 혹시 성공한 경우라도 차원 여행자는 다른 종족의 영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거나 적대감을 갖고 대하는 물질 환경에 들어가 되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우주 지도에는 우리 은하 전체가 그려져 있지는 않다. 여행과 무역이 성행하고 기술이 진보된 국가들이 분포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도에 나와 있다. 그 밖에는 지도에 나와 있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아주 넓은 영역이 표시되지 않아 그런 지역에서는 참조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여행자라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우주선은 연료를 쓰며 연료는 한계가 있다. 태양에너지나 원자력에서 끌어온 연료마저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올 수 없다. 너무 멀리까지 가서 탐사를 하게 되면 되돌아올 수 없다. 지도에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행자에게 적대감을 품는 지역에 들어갈 가능성도 생긴다. 또한 이미 많은 여행자들이 겪은 것처럼 길을 잃기가 십상이다. 먼 곳에 국외 기지를 건설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 세력을 확장시키는 일 또한 매우 어렵다. 육체적으로 거주하기가 비교적 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국외 기지를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여행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며 자원도 끊임없이 보충해 주어야 한다. 자원 착취를 위한 원거리 식민지는 우주 해적의 약탈에 매우 취약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발굴할 자원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지는 고향 행성에서 제법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원거리 자원은 거래에 의존하고 필수품 구입은 지역 시장에 의존한다. 물론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거의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온갖 기발한 방법들을 다 만들어낸다. 어떻게든 물리학을 이용하여 무제한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시공의 벽까지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 우주에서 사는 이들은 항상 기술의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한계가 아주 혹독하다. 여행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식량원을 만들지만 이조차도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모두 먹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를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이때 기술에 의존하게 되며 기술은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향 행성이나 활동 본거지에서 너무 멀리까지 여행하면
자원 조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진국이 밀집한 곳이 아니면 우주 해적을 만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길을 잃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현지 세력에 굴복하게 될 위험이 아주 많아진다.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여행하기에 너무 위험한 곳으로 취급받는 우주 지역들이 있다. 여행할 수 있도록 항로와 좌표가 정해져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주자가 있는 지역마저도 상당히 위험하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자원과 영향력이 있는 본거지를 주축으로 국가는 물론 심지어 조그마한 제국까지 건설하며 계속 안정을 구축해 나갔다. 우리 은하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대제국은 없다. 그런 생각은 순전히 환상에 불과하다. 매우 강한 지역 세력들이나 세력의 연합들은 있다. 무역 항로를 관장하는 관제기구나 무역 연합을 통해 가끔 세력들이 연합하기도 하지만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은 통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장기간 계속해서 제어할 수단이 없고 그런 규모를 유지하려면 너무 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십여 개의 행성이나 항성계를 거느리는 제국은 있다. 이 정도면 꽤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지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분명히 큰 편에 속한다. 우주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계속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기술과 자원을 통해 그 영향력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그래서 국의 기지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그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 일을 계속 지탱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 한 국가는 물론 심지어 국가들의 연합체까지 그 힘이 다 소진된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는 누구도 탐사하지 않고 거의 방문한 적조차 없는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에도 거주하는 종족이 있지만 그들은 대체로 기술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설사 기술이 발전한 경우라도 그 범위가 지극히 한정된 경향이 있다. 무역을 통해 선진 기술을 다른 국가에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고립된 채로 살아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당신들이 사는 우주이다. 참으로 훌륭한 창조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제약이 있는 곳이다. 발전하는 모든 국가에게 자원 취득은 항상 문제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원은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 세력권이 넓어지고 제국이 확장될수록 자원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진다. 무역에 의존해야만 하는 국가들은 무역하는 과정에서 자결권을 많이 잃게 된다. 자급자족을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외국에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원까지도 의존해야 한다. 자유와 자결권을 갖고자 하는 국가에게는 무역하거나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일이 정말 커다란 문제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자유와 자결권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 자급자족, 신중함,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당신이 우주에서 재산가라면 남들이 그 재산을 노릴 것이다. 그 재산을 빼앗거나 당신과 거래하려 할 것이고 거래를 해야 한다면 그들이 가진 것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시키려 들 것이다. 당신에게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을 유혹할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이 기술이든 전략적 위치든 아니면 지구처럼 다양한 생물 자원이든 남들이 그것을 알면 그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신이 주요 자원을 남들에게 의존하면 이 관리는 불가능해진다. 무역이 있는 곳에는 영향력이 있다. 큰 공동체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그래서 인류와 같은 신흥 종족에게 큰 공동체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류가 혜택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지구의 풍요로움 때문에 인류는 외부의 관심과 영향에 더 취약하다. 큰 공동체 수준에서 볼 때 인류는 매우 쉽게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엄청난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여행과 무역은 현실 그 자체로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될 수 없다. 이 태양계 안에서는 당신들이 외계인이 세운 국의 기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통치 영역과 항로가 이미 오래전에 확고히 자리 잡은 지적 생명체들이 사는 넓은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당신들은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방문할 수 없으며 갖고 싶다고 아무 것이나 가져갈 수 없다. 텅 빈 우주로 나가 자원을 찾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터무니없는 착각이며 실제로 매우 위험한 추측이다. 인류가 힘이 없고 온순할 때는 다른 이들이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겠지만 공격적이고 야망을 가지면 엄청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가 위치한 우주 환경은 인류가 바꿀 수 없는 오랜 기간에 정착된 계약과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이 합의를 어기면 인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반대 세력들과 대적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지구에서 자급자족하는 일이 인류의 자유와 자결권을 지키는데 그처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류가 부적절한 외부 개입을 막을 수 있고 지나친 탐욕이나 야심 없이 적절히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지구가 제공하는 훌륭한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인류는 여기서 면책 특권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종족들이 이 점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기초 자원을 함부로 쓰고 파괴하며 더욱더 갈등을 조장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다른 종족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지구를 구하려고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지구 자원을 다 써버렸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 지구처럼 훌륭한 행성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행성은 다른 종족이 거주하며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신들은 이 지역에서 다른 종족들과 갈등을 부추길 처지가 아니다. 기반이 잡힌 밀집 주거 지역에서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내란은 일어나며 여러 행성에서 지도부와 행정부가 바뀌기도 한다. 이때 심지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지도부가 교체되기도 하지만 교역을 하는 행성 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을 하면 서로 피해본다는 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 알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은 철저히 막고 있다. 특히 주요 자원국이나 그 지역 강대국들이 전쟁하는 것은 철저히 막는다. 야망을 가지면 관계된 이들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처럼 야망과 정복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인류가 정복을 바라는 야망을 가진 것이 확인되면 다른 종족들이 힘을 합쳐 결코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응징할 것이다. 그래서 안정이 제국 확장보다 더 중요하다. 자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류처럼 아직 젊고 공격적인 종족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류는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는 청소년처럼 엄청난 정열, 야망,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난폭하고 자멸적이다. 인류는 그런 정열과 난폭함이 용납되지 않은 성숙한 환경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 당신은 제약이 많은 우주에서 살고 있다. 우주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며 아무 것이나 가져가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심지어 드물게 거주하는 지역일지라도
이런 식의 행동은 오래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들의 이웃은 힘이 세다. 그러니 인류는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자원 탐사자나 경제 집단, 그 밖에 세력을 확장하고 무역 기지를 세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부당하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구 경계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국경을 지키는 일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인류가 다른 행성의 안전에 문제를 크게 일으킬 만큼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어서 이 지역 우주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곳에 와서 강제로 지구를 장악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처럼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지구에서 직면해야 할 큰 문제들이 있다. 인류가 통합하여 지구 관리인으로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능력은 이 문제에서 결정될 것이다. 인류는 변화의 큰 물결을 직시해야 하고 이때 국가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직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개입의 힘을 상쇄해야 한다. 개입은 자원 탐사자들이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 지역 우주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한 무리로서 주변을 여행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가리지 않는다. 이 무리들은 확고히 자리 잡은 행성이나 세력을 대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착된 세력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기서 인류가 집단 성숙도를 얼마나 이루지 못했는지, 파괴적인 경향이나 야망에 찬 행동, 탐욕 등을 얼마나 제어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은 또한 인류가 기반이 잡힌 성인들 틈새에 살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10대 아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가 사는 이 지역 우주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인류의 무모함과 순진함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다. 이 점은 다음에 다시 가르쳐 주겠다. 지금 당장은 이 지역 우주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한다. 인류가 지구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큰 물결을 견뎌내면 인류는 성장해 나가면서 다른 종족들과 겨루어야 할 것이다. 이 종족들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를 잡았으며 접촉 규칙이나 여행 규칙, 무역 규칙을 마련해 놓았다. 이런 규칙을 마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인류는 성장하여 책임질 줄 알아야 하며 가능한 한 충분히 자급자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인류는 독립된 자유종족이 될 가능성을 잃기 때문이다. 거대 무역 조직의 일원이 되면 인류는 그 조직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조직은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인류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할 것이다. 그들이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인류를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그들과 무역으로 결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인류는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쉽게 설득과 조종을 당하는 종족으로 신출내기에 해당된다. 우주에서는 매우 안정된 국가들조차 그들의 이득과 안정을 위해 인류와 같이 연약한 신흥 종족들을 이용하려 한다. 물질 현실에서는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당신이 지구 토박이로 살든 우주 선진국에서 살든 현실은 같다. 서로 경쟁하며 생존해야 하는 문제, 서로 설득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문제를 모두가 똑같이 안고 살아간다. 현시된 삶에서 갖는 고달픔과 어려움은 선진 기술을 습득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선진 기술을 습득하면 삶이 복잡해지고 여러 점에서 더 어렵고 더 많은 도전을 받는다. 게다가 다른 종족들의 관심과 영향을 받게 되어 그들과 겨루어야 한다.
이것은 우주 전역에 걸쳐 사실이며 물질 생활에 내재된 현실이다. 당신이 가진 부를 큰 공동체에서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 인류가 누구와 계약을 맺을 것인지, 그 계약은 어떤 유형이어야 하는지, 지구에 누가 방문할 수 있고 그들이 지구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인류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인류는 매우 신중하게 배워야 한다. 마치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과 같다. 자제력을 갖거나 책임을 지는 일 없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무모하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성숙된 환경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제약들을 직면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거나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원한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무언가 하나를 해볼라 치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정직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기 내면에 있는 열정이나 경향 중에 어떤 것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주위에 있는 어떤 유혹들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성장 과정은 한 개인이든 한 종족이든 매우 비슷하여 이 비유는 아주 적절하다. 지금 우주에서 인류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한 젊은이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유혹, 제약, 영향과 매우 닮았다. 인류는 우주에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젊은이에게 성장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여기에서 큰 이점과 기회를 갖듯이 인간 가족도 성장함으로써 큰 이점과 기회를 갖는다. 인류가 지구에서 부족 간의 충돌을 종식시켜 통합하는 일은 대단한 성취가 될 것이며 이때 힘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온통 쏟을 수 있을 것이다. 큰 공동체 일원이 되면서 인류는 큰 공동체의 지혜를 배울 것이며 그 지혜는 인류를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는 경쟁이 심하고 자유가 희귀하지만 동시에 많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를 위한 새 메시지 안에는 큰 공동체의 지혜가 있으며 이 지혜는 인류가 개개인의 삶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모든 종족이 자원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다른 종족들이 왜 지구에 오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안전을 도모하려 하거나 자원을 얻으려고 온다. 다른 행성을 방문하는 데는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큰 공동체에 관광이 성행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역국들 간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생물 위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다른 행성을 여행하여 그곳 박물관이나 자연 특성 같은 것을 구경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 행성 출신이 아니므로 항상 미생물 오염 문제가 따르게 된다. 이 문제는 우주 전역에 걸쳐 해결되지 않았다. 정식으로 접촉하는 국가나 행성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통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밖의 국가에서 방문은 금지되거나 철저히 제한된다. 그래서 지구에 오는 자는 누구나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지구 자원을 얻으려고 온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원의 필요성을 느끼며 자원 때문에 심하게 압박을 받는 성숙된 환경을 인류는 큰 공동체에서 상대할 것이다. 아무도 휴가차 지구에 오지 않을 것이다. 과학 실습 때문에 학생들을 이끌고 현장 학습을 하러 지구에 오는 이는 아무도 없다. 외계 종족이 이렇게 하기에는 지구는 너무 위험한 곳이다. 당신이 가정하고 기대한 것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외계인과 접촉해서
당신의 기대치를 얼마나 다른 기반에 두어야 하는지 이제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 접촉이 관계된 이들 모두에게 이로우려면 전혀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별을 보고 도피처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이곳 지구 생활의 어려움과 제약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경이로운 환경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은 별과 우주를 도피처로 볼 것이 아니라 훨씬 큰 규모로 삶을 표현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당신은 이곳 지구에서 겪는 것을 대부분 우주에서도 겪을 것이다. 단지 훨씬 더 큰 규모와 훨씬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뿐이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도 많은 지역에 자유가 없지만 큰 공동체에서는 훨씬 더 심하다. 지구에서도 자원을 구하기가 몹시 힘들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심하지만 큰 공동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다. 큰 공동체에서는 개인 행동이나 사회를 통제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며 여행하고 무역하고 협상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어렵다. 또한 전쟁이나 충돌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절실하다. 큰 공동체는 지구 생활의 확대판으로 모든 점에서 더 크다. 큰 공동체에서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큰 공동체에서 당신은 전혀 다른 생태계에서 진화했거나 무균 환경에서 진화한 존재들과 마주칠 것이다. 이때 오염 문제는 심각하다. 누군가가 지구에 와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고향 행성에 가서 전염시켜 그곳 거주자 거의를 섬멸할 수 있다. 그만큼 오염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선진 의술도 이 위험을 제거하지 못했다. 큰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생활이나 일에 신경 써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 큰 공동체에서는 여행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 큰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 함께 지내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큰 공동체에서는 특성, 기질, 외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별을 바라보며 삶의 도피처로 생각하지 말라.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미지의 곳에서 신나게 모험하는 것으로 우주여행을 기대하지 말라. 또한 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다거나 세월이 흐르면 모든 차원을 통과할 수 있는 빠른 여행 기술을 개발하여 마치 이웃집 다니듯 우주를 한순간에 쌩 나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 곳이나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생각은 상상으로 가득 차 있고 희망에 부푼 신흥 종족들에게서 나올 법한 것이지만 장구한 세월을 걸쳐 진화한 이들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지구가 위치한 이 지역 우주에는 생긴 지가 2, 3만 년이 되는 국가들이 있다. 그 국가들은 순응하도록 매우 엄격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사회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 그 국가들 대다수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런 국가에서 사는 일을 당신이 혹시 견딜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유국가는 참으로 희귀하다. 자유국가들은 다른 행성에 그들 국기를 꽂으려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혹시 행성 간 무역을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한다. 자유국가들은 방문자가 그들 행성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따로 떨어져 지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국경을 감시한다. 처음부터 우리가 말했듯이 이 계시는 당신의 생각과 대부분 다를 것이며
심지어는 여기서 말한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싶고 꿈과 환상을 품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주는 물질계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보여준다. 이는 신에게서 분리된 상태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다. 이 문제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물질 현실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아무도 이 문제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다. 매우 안정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종족들까지도 통치하는 일과 외부 세력들을 다루는 일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들도 큰 공동체와의 접촉이나 외부 영향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큰 공동체에 진입함으로써 인류는 여러 면에서 이곳 지구에서 요구되는 것과 흡사한 방대하고 복잡한 삶으로 진입하고 있다. 다른 점은 서로 매우 다른 참가자가 아주 많다는 것. 계약과 무역이 매우 복잡하여 지극히 정교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조금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와 안정이 정복과 확장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침략하거나 야망을 품는 일 없이 나아간다면 그런 행성에게 오는 기회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생존한 문명국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확장하고 정복하려는 국가들은 결국 파멸하거나 다른 국가에게 정복당했다. 왜냐하면 큰 공동체는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종족이 많아 그들 행위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기반이 잘 잡힌 국가들마저도 우주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원 감소, 미생물 오염, 환경 파괴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안정된 선진국들이 취하는 행동 양식에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우주 지역에서 전쟁이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경쟁과 영향력 행사는 아주 많다. 그리고 이 때문에 주권이 침해당하고 필요한 자원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기반이 잡힌 우주 이웃 국가들은 지구 국가들이 관심을 두는 것과 다르다. 지구에서는 자원이 감소하는데도 성장에 초점을 두지만 지금 상황은 인류에게 성숙할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 묻고 있다. 안정과 안보는 사람들이나 국가들, 지도자들에게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정복하겠다는 생각은 국가들 사이 문제에서 더욱더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안정된 자원 조달이 미래에는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큰 공동체에 진입하며 여기에 주 관심사를 둬야 할 만큼 지구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은 큰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다. 자원이 감소하는 세상에 직면하여 사실상 당신은 큰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다. 큰 공동체에서는 자원 조달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며 이 문제는 보편적으로 겪고 있다. 이곳 지구에서든 우주 어느 곳에서든 진짜 자유를 확고히 다져 유지하려면 통합하고 자급자족해야 하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